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자, 센텐스에서 5번째 강의입니다. 서론을 빼고요. 네, 서론은 이제 제 얘기가 한 거니까 서론 빼고 5번째입니다. 센텐스 5인데요. 제가 문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언어학적인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걸 한 10개 정도, 센텐스 10개 정도만 하면은 그럼 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요 있잖아요. 이런 건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용어입니다. 이 정의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이 학문을 많이 채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다거나 이 학자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남들보다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물의 현상들을 빨리 자기 머릿속에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용어 정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 학교에 가면 용어의 정의부터 다 모든 걸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들의 이야기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다 담습니다. 그 많은 그 어떤 범주 내 많은 이야기를 딱 용어를 담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적잖아요. 신문만 봐갖고 흘러가는 지식을 신문 봐갖군요. 이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쌓은 사람하고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방끈 즉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고위급 공직에 올라가고 몇 번 이렇게 낙마가 된 게 있어요. 정말 경험은 많은데 정말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해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한테 이제 한번 탁 걸리면요. 이렇게 그냥 그런 끈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요.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비전이 어떤 그 학교에 다 그렇게 있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게 꼭 단점만 쓰면 아주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있고 좀 있죠. 좀 우리가 학교 아닌 곳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 되는데 학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 강의가 괜찮다. 대학을 안 나오고 학위를 안 받아도 굉장히 괜찮다. 연관이 지식이라는 건요. 내가 많이 읽으면 내가 교수예요. 내 나름대로 갈고 닦으면. 응?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많이 읽으면 내가 교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박사학위가 없다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서당을 차려갖고 내 지식을 알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학생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학교가 이제 로비를 하죠. 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응?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딴지를 하죠. 꼭 실력 없는 똥강아지 새끼들이 있고 그런 짓을 합니다. 옛날에 그 동국대학교에 그 양주동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얘기하는 그 교수님도 다 돌아가셨죠. 제가 나이가 60인데 다 돌아가셨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이 그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웬 일본 놈들이 쪽발이들이 우리나라의 고대 그 향가나 향차를 연구하더래요. 골 때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뿔따가 났죠. 양주동 박사에서. 자기가 향차를 한가로 혼자서 독파한 겁니다. 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확인을 검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 하는데 학위는 영문학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내가 박사다라고 한 사람이 양주동 중이에요.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그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많이 알고 많이 접하면요, 내가 교수죠. 교수가 별거 있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당 차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사설이 많죠. 저한테 이제 저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요, 사물을 보는 눈이 튀어요. 잘놓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돌려드려야 할 나이가 됐다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 강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은요, 센텐스 몇 번째요? 네, 5번째입니다. Five patterns in the sentence예요. 문장을 이루는 5개 패턴입니다. 요 5개 패턴이 끝나면 이제 29개 문형을 배우는데요. 29개 패턴이 끝나면 이제 조금 문장을 이제 하나하나씩 증명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5개입니다. 그렇죠? 문장의 센텐스 이게 몇 번? 5번째라 그랬죠? 자, 문장의 5개 패턴은요, 여기 있습니다. 오형식이라고 그러죠? 오형식이라고 그래요. 지금 중간 초중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5개 필요.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형식으로 이루는 거는 5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 플러스 수로, 주어 플러스 수로 보호,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가 2개구나. 그리고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개? 5개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걸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꼭 넣으셔야 돼요. 메모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인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드웨어가 돼야지 소프트웨어가 되면 완전 각인해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지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5개 오형식 있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형식은 주어수로, 이 형식은 주어수로 보호, 주어수로 목적어, 주어수로 목적어 2개. 아시겠죠? 자, 이 중에서 이 보호가 어떤 보호인가요? 이게 주격 보호란 말이에요. 주격 보호. 서브젝트 컴플리먼트라서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격 보호가 뭐예요? 주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She is beautiful 그러잖아요. 그렇죠? beautiful 그렇죠? 그녀가 이뻐요. 그렇죠? 그때 이 beautiful은 뭐예요? 주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격 보호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호가 대단한 것처럼 막 떠오르. 그렇지는 않고 이 보호가 있어야지만 이 문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도 문장이 되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는 이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이 이거지스트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물론 존재하다, 현재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주어를 조금 더 이렇게 형용사 형태는 풀어줘갖고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쉽게 가르치는,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어렵게 가르쳐요. 교수님들은. 왜 자기 강의만 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교수님들이 그래요. 물어보면은 네가 좀 더 공부해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학생들이 어리니까 한글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요즘 그 영문학 언어학에서는 그래요. 그 미국의 언어학 이론이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 이론을 갖다가 막 강요를 하는데요. 현대 학문을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 이론이라는 것이
왜 기존에 있는 정통 문법을 묵살하고 들어오냐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통 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문제 있어서 변형상성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변형상성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 학문이라고. 근데 노암 촘스키가 변형상성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는요. 기존의 정통 학문이 정통의 정통 그 영어 구조 학문이 그것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언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틀을 만든 겁니다. 뭐 기존의 정통 문법이 영어 정통 문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기존에 배우고 있는 정통 문법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정통 문법은요 어떤 단점이 있는 거 아니? 고대 그 라틴어의 그 고전들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어를 이렇게 막 생성하고 구어체를 만들어내고 그런 생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표면상에 있는 어떤 뭡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 갖고 내용을 찾아내서 그것을 알려고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드는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본 게 차이나는 거죠. 촘스키가 보는 언어의 현재 지금 정통법이 나타나는 표면적인 거 그렇죠? 이런 거와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글을 안 배워도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촘스키는 보고 변형생성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법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변형생성 이론이 최고라고 막 그냥 그 기존의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정확한 비평, 비난이 아니에요. 비평이 있습니다. 양과 음을 얘기하는 긍정과 부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비평이에요. 비난이 아니고 그런 비평을 하지도 않고 그냥 미국 학문이라고 다 그냥 쫓아가는 그런 사대주의식 학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가 좀 그래요. 그게 아주 심해. 저한테 유튜브에 강의 들으시는 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말을 변호생성 이론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얼마나 변호생 이론이 대단하지 않은가를 아셔요. 그걸 뭐 대단하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난 요란 법석을 그냥 대한민국 학계가 떠들고 다니는 거죠. 지랄을 해 지랄. 학자라고 탈을 쓰면서 아이고 참나. 자 이거 보세요. 자 주어 자 이형식 그 다음에 삼형식은요 주어 수로 목적어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목적어가 되는 다 얘기했습니다. 요 삼형식까지는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형식이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보예요. 아니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런데 이 목적어 두 개는 뭡니까? 대상이 두 개라는 거죠. 대상이. 그렇죠? 대상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물건을 물건에게 건네주진 않잖아요. 물건을 뭐뭐에게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는요. 생명체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누구에 뭐뭐를 붙이다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물건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하나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거 하나는 뭐뭐을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형식이에요. 어떤 구조상으로는 변할 수는 있어요. 어떤 동사에 따라서 뭐 for를 쓴다거나, 예? for를 쓴다거나, 또는 to를 쓴다거나, 그렇죠? 또는 with를 쓴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부를 쓴다거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구문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언어학에서 구문상으로 이거를 여기서 어떤 동사는 to를 쓰고 이렇게 쓰면 그것이 뭐 삼형식에서 사형식,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뀔 때 사형식에서 사명식을 바꿀 때 어떤 동사에 따라서 이거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 구문상으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형식이에요. 근데 이런 형식은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무슨 만들었는데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본 사람, 일본 정치인들 정말 싫어요. 일본 자체가 싫고, 일본 가기도 싫어요. 지진 나갖고 죽을 것 같아. 그걸 개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객사라 그러는데요. 바깥에서 죽은 거 객사라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사는요, 바깥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멀리 못 떠나겠어요. 근데 객사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어야지, 그렇죠? 자기 집에서 명을 딱 하는 게 가장 좋은 행동이죠. 자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형식은 사실 이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요, 이 오형식은 잘 안 나와요. 웬만한 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그 우리나라 주한 미군들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성족이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뭐 스트랩스라는 거예요. 스트리스라고 해요. 스트립스인가 이렇게 성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문의 문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오형식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영어를 쓰는 그 나라에서도 이 오형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형식 문장을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장을 왜 가르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뭐 비판 없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설을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 다녔는데 대체 펜트하우스랑 플레이하우스 이런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용돈을 번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체를 보면요, 너무 쉬워요. 오형식이 없어요. 다 1, 2, 3형식이 다. 어쩌다 하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오형식 문장이 나와도 글을 이해하는 전체 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영적 신문을 읽으려면 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요, 이 오형식은 주어, 수어,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되는 거 아니? 이 목적 보호가 문제예요. 이 목적 보호가.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익히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될 수 있을까요? 대명사가 되지를 않아요. 어쩌다 한 번에 비문법적인 형태가 있긴 있는데요, 없다고 봐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같지? 셋째 말 명사구가 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요? 명사절이 될 수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왜냐면 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사가 뭐가 있어요? 투정사 플러스 명사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도 있잖아요. 또 동명사도 있고.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모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 수로, 문장의 4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설명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건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개인 강의나 이제 학원 강의나 이런 학교 강의에서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 구별이 있어요. 이거를 꼭 익히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한국어는 품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8개죠? 9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7개죠?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가 빠졌군요. 전치사가. 아이고, 많이 나. 전치사가 빠진 전치사가 빠졌네, 그렇죠? 영어의 전치사가 빠졌어. 우리나라에 뭐가 빠졌죠? 명사, 대명사, 조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뭐가 빠졌을까요? 명사, 대명사,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요. 뭐가 빠졌을까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 뭐가 빠졌을까요? 조사, 감탄사. 뭐가 하나 빠졌는데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영어의 현용사라는 거하고 조동사. 한국의 현용사는요. 쓰임이 틀려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현용사는요. 이게 현용사하고 동사는 수로 개념이에요. 수로. 즉 동사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영어에서는 수로 개념이 이거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없어요. 이게 있네. 이게 관형사. 참. 관형사가 있네. 관형사. 영어의 관사가 아닙니다. 영어의 관사는 문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언어학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관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현용사예요. 현용사. 나중에 이제 현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통해서 제가 언어학적인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우리나라의 관형사가 영어의 현용사란 말이에요. 쓰임이 언어학적으로. 자, 그래서 한국어에는 명사, 대명사, 현용사, 동사, 부사, 관형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가 있습니다. 9개. 학자에 따라서만 13개까지는 짓지만요. 우리는 부사 9개예요. 9개. 하시고 영어는 8개인데요. 아시죠? 근데 제 유튜브 강의된 분들 우리나라 품사가 8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9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영어 품사는 알면서 왜 한국어에 자기가 태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왜 품사도 모를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거를 지키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내 거를 버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 가서 살면 되지. 그렇죠?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내 거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 유튜브 강의 보시면 내 거를 버리려고 영어 배우려면 영어 배우지 마세요. 그런 분은 자격이 없어. 퀄리피케이션이 no qualification. 자격이 없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한국어는 품사가 몇 개? 9개예요. 영어는 몇 개? 8개. 자,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에 언어학적으로 사용되는 쓰임이 틀리단 말이에요. 쓰임이.
그거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명사, 대명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형용사는 영어의 형용사하고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나라에 뭐와 같다? 관형사와 같은 거예요. 관형사. 어떻게?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이걸 말해요. 관형사.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고요. 감탄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조사가 있지만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전치사라고 조사를 보는데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언어학적으로 쓰임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하, 영어에는 조사가 없습니다. 대용례가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격조사라고 뭐 해서 비슷하게 쓰이기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하, 한국어와 영어에는 형용사의 관형사이란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조사가 존재하고 여기는 조사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영어에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를 영어 문장에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지워도 돼. 지우면 안 돼. 칠판 너무 작다. 칠판 너무 작죠? 근데 이 카메라에 이거 딱 맞는 사이즈인데. 자, 보세요. 자, 조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조사의 종류입니다. 많아요. 조사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영어 해석하고 글 쓰는데 필요한 조사만 배우시면 돼.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라 그랬죠? 내 거를 버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영어를 읽고 쓸 때 꼭 필요한 조사만 하세요. 내가 학자가 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학 들어가갖고 학자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조사의 종류가 있는데 뭐 어디는 주격 조사가 있어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어 강의 한글 쓰니까 이상하네, 그죠? 영어선 주격, 목적격, 그 다음 뭐겠죠? 뭐 부사격이 있어요. 뭐 복격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자 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이 세 가지. 몇 가지? 세 개, 세 개. 그죠? 자, 주격은 뭐가 있어요? 자, 웃는 이가, 그쵸? 웃는 이가, 그쵸? 목적격은 뭐가 있어요? 을르에게. 그쵸?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뭐죠?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가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이 정도만 알면요, 영어 해석하는데. 예? 이거만 하면 전혀 이상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틀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더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제 유튜브를 들으실 분들이 알아서 할 판단이고, 일단 이 영어라는 글을 읽고 빨리 정보를 얻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들만 일단 알고 있으면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센텐스 5번째는 뭐요? 5 patterns in the sentence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의 품사와 영어의 품사를 구별짓는 걸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센텐스 몇 번째? 6번째예요. 자, 영어의 29 패턴을 문형 29의 어떤 문형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29 문형은 이 칠판에 다 쓸 수가 없어서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강의 끝내겠습니다.